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오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속보라고 해서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속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진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다기보다 다른 꼼수가 있어서 수사하는 척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 어떻게든 간에 이번 사건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래서 희한하게 끌고 가려고 꼬리 자르게 하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시작한 거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 같다, 막 그런 보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 담당하는 검찰청이 어디입니까? 창원지검이에요. 정유미 검사가 검사장으로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는 누굽니까? 윤석열 빠예요. 윤빠 검사예요. 윤빠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충성을 다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절친이었던 임은정 검사의 뒤통수를 때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임은정 검사랑 정유미 검사가 되게 친했대요. 그런데 정유미가 임은정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죠. 공개적으로 때려버립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너 이러면서 아주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 대가로 정유미는 초고속 승진을 하죠. 초임 부장검사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장검사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검사장이 됩니다. 친구를 배신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돌려받은 거죠. 자, 그런 정유미가 영장을 청구했다. 이거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점. 검찰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꼼수. 수사하는 척 하지만 진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무엇인지, 진짜 이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지, 그 꼼수의 내막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명태균, 김영선 영장 청구. 이건 또 무슨 꼼수일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명태균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명태균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죠. 이 녹취, 오늘 추가로 공개된 이 명태균 녹취는요, 정말 내용이 황당했습니다. 기가 찼어요.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여론 조작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쫙 찾아낼 수 있다. 글쎄 뭐 정확하게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화번호가 쫙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번호가 쫙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정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거를 방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ALS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상대방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본 여론조사가 진행될 때 내가 같이 전화 돌려버리는 거지. 그거 불법 아니잖아. 그러면 여론조사 묻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마치 그 뭐 갤럽이나 뭐 어디나 이런 데서 정상적인 정상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해. 하지만 실제로는 페이크에 속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된다?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화를 못 받고 다른 사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거나 또는 국힘당 지지자인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된다. 왜? 민주당 쪽 전화번호를 못 받았으니까. 요렇게 만든다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말을 앞뒤를 가만히 맞춰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를 미리 뽑아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여론조사 전화가 가지 않도록 조작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여론조작이니까 선거법 위반의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업무방해, 고의적으로 여론조사라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린 거잖아요. 그죠? 가짜 전화를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방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녹취 들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했었어요. 여러분은 이 명태균 씨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는 사실 대략 무슨 뜻인 것 같다라는 짐작은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하는 이 얘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때 ARS를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자가 누군지가 쫙 뽑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저 사무실에 가면 전화 콜센터 해놨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5, 16일에 딱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지한테 전화하자. 그만 전화 받았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사실 인간은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 저기서 전화하지 뭐. 아니 그 왜 전화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여론 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됩니까? 아니 그 당에서 그날 잘 조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뭔데?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예? 그거 같으면 전화 계속 하는 거지 지지한테. 야, 그럼 그만 받았다고 막 올린다 막 그러면 는 막 우와 밴드에 막 다 받았어 이게. 비행기가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 막 더 올려. 와 근데 개표해봤는데 이 먹고 대한항공 반밖에 안 탔네. 나는 결제 잘해주면요 다 가르쳐줘.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내 말 틀렸어. 그럼 컴퓨터 임대 다 하고 그 15짜리 했더라. 그 임대 삭제해갖고 삭제팅해갖고 좀 돌리고 오고. 대단하죠? 자기는 돈만 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누구 쪽에 붙어서도 일할 수 있다. 그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뿌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가 차요. 아무튼 이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론 조사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500명만 여론조사 해놓고 2000명 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결과를 뒤바꾸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놓고서 이른바 보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순위를 뒤바꾸거나 지지율을 뒤바꾸는 그런 일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데서 진행하는 여론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악용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러지 않을까 왠지 의심스러워. 우리 쪽에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한테는 여론조사 전화가 잘 안 온다. 이 전화가 안 오게끔 어떻게 좀 조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 의심을 입증시켜주는 얘기가 지금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해요, 그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선거 브로커라는 얘기도 하고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저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국기문란 사범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국민의 뜻이 국가의 뜻입니다. 근데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뭡니까?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조작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조작해서 국민의 대표가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기문란이고 대의제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인 행위인 겁니다. 이 국사범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내란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정농단인 거죠, 이거야말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요, 기자들을 보고 뭐 십상시 우짜고 저쩌고 하지만 얘는 진짜 얘가 십상시지, 간신이지. 옛날로 치면은 임금의 뜻을 조작을 해가지고 신하들한테 엉터리로 전달하는 그런 놈이잖아. 내시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중국 이렇게 작품들 보면은 수호지나 삼국지, 수요지 연희 이런 데 보면은 이 환관들, 내시들이 황제의 뜻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잘못된 이런 지시를 막 내리고 하잖아요. 이 명태균이야말로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임금이 지금 시민들 아닌가요? 지금 국가 최고 임금이 바로 시민이잖아. 지 말 맞더라. 명태균이도 그랬죠. 지금은 국민이 임금 아니냐. 따라서 국민을 잘못 보자는 게 십상시다. 지가 딱 그놈이지. 임금의 뜻을 조작하는 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 감옥이 아니라 감옥 더한 곳에 보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나? 라는 생각이 사실 살짝 들 뻔도 했어요. 오늘 오후 5시인가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시킨 지방의회 의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4사람을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의 뜻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한 국기문란 사범 명태균을 당연히 잡아 가두는 그런 절차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명태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또 누구의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를 어떻게 망쳐놨는지, 이게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처럼도 보여요. 실제로 언론들은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제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정유미 검사, 창원지검장이 그런 거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거라면 이 사건을 서울로 갖고 오지 중앙지검에서 했지 창원지검에 남겨둘 리가 없죠. 이걸 왜 창원에 남겨둡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다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여론조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대통령 선거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굳이 창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원에서 수사를 잘할 것이다. 아니죠. 그런데 창원지검장이 누구라고요? 예, 정유미 검사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유미 검사는 절친이던 임은정 검사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뭐 하려고? 예, 본인이 출세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출세했죠. 그닥 뭐 잘 나가는 검사가 아니었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총망받는 검사가 되더니 초고속 승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부장검사였는데 갑자기 차장검사가 되더니 갑자기 검사장이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친구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수사를 잘할 수 있다고요? 글쎄요. 그렇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따라서 지금 검찰이 명태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른 꼼수를 가리기 위한 연막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연막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냐요? 예. 아마도요, 윤석열 정권은 명태균을 잡아 가둬야지 딜이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죠. 김건희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유일한 건이 김영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실제로 명태균이가 하죠. 설마 이거 한 건뿐이겠어? 여러 건이 있겠지. 어쨌거나 지금 확실하게 걸린 거는 김영선 건이다. 뭐 그죠? 아무튼 명태균의 입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김건희, 용산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얘를 풀어둔 상태에서 자유롭게 놔둔 상태에서는 얘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기자를 만나서 뭐라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명태균이 지난달 중순쯤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던 적이 있죠. 김건희가 말하는 오빠가 누구냐? 친오빠냐? 윤석열이냐?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김건희가 말하는 오빠는 윤석열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친오빠가 맞아 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명태균이 한 번 더 입장이 바뀌죠. 주춤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폭로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용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명태균 얘 풀어놔주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명태균을 잡아 가두기 좋은 상태죠. 그 이전에 명태균을 잡아 가뒀다면 논란이 생길 겁니다. 야, 윤석열이 지한테 불리한 얘기 나오니까 불리한 얘기하는 사람 잡아 가두네 라고 그런 비난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잡아 가둬도 되겠지. 분위기가 잡아 가둬도 되는 분위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 가두고 태균아, 내 말 잘 들으면 너 봐줄게. 딜을 치려는 거죠. 자, 실제로 유동규도 붙잡혀 있는 중에 딜이 진행이 됩니다. 더 정확히는 1년 동안 붙잡아 두고 있다가 이제는 석방될 수밖에 없는 1년씩이나 그 재판 선고 결론이 안 났는데 재판 결론이 안 났는데 1년씩이나 붙잡아뒀으면 심하게 붙잡아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석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석방 직전에 검찰이 유동규를 압박하죠. 어떻게? 야, 니 다시 가둘 수 있어. 별건으로는 다시 잡아가둘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니 그 죽고 못 사는 그 재혼한 그 애 있지? 걔를 잡아가둘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거기에 유동규가 꼴따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술이 막 바뀌죠. 예, 명태균도 비슷한 경로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잡아 가두는 거야. 일단 잡아 가두고 풀어줄 듯 안 풀어주면은
D일에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풀어줄 듯 안 풀어주면서 야 태균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풀어줄 수 있어.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말려드는 거지. 더군다나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딸이 아직 어리잖아요. 이 딸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딸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D일에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야지 D일에 응할 거 아니야. 그리고 좀 더 유리하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건을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달리 말해서 요약하면 가둬둬야지 딜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자, 그러려면은 지금 구속을 시켜야겠죠. 위축된 상태에서 회유를 해야지 잘 먹힐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언론과의 접촉도 자연스럽게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명태균이가 추가 폭로하는 거 이것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것은 명태균이가 또 추가 폭로를 할까봐 추가 어떤 뭐 이런 이게 나올까봐 제일 걱정일 거예요. 그런데 잡아 넣어두면 폭로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 폭로를 저지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의도는 뭐냐면 저는 사실 이 세 번째가 가장 이 검찰의 가장 숨겨진 본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명태균을 구속하잖아요. 그러면 겉보기로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그렇잖아. 열심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의혹을 남기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은 명태균이 구속했어 라는 이런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핑계로 해서 명태균을 잡아가둬서 뭐 언론을 차단하고 폭로를 저지하고 다 것도 있지만 검찰 수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검찰은 그러겠지. 혹은 윤석열은 그러겠지. 야,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아? 좀 지켜봅시다. 뭐 자꾸 폭로하고 그래. 지켜봅시다. 검사들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툭 하면 뭐합니까? 너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느냐? 왜 기소 안 하느냐? 이러니까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을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죠.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잡아 가두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는 척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구속이에요. 수사 안 하면서도 구속만 시켜놓으면은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압수수색에서는 안 해도 돼. 뭐만 들고 나오면 됩니까? 커다란 통 하나 턱 들고 나오면 압수수색 많이 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일부러 가서 한참 딴짓하고 압수수색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뭐 나올 때 커다란 상자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한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 들킨 적도 몇 번 있긴 했었죠. 자, 지금 검찰은 하는 척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는 척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구속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명태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명태균 말고 한 사람이 더 필요하죠. 명태균의 입은 누구랑 맞아야 됩니까? 김영선하고 맞아야 되지. 근데 김영선하고 명태균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할 겁니다. 김영선은 김영선대로 지금 어떻게 튈지 몰라. 김영선 같은 사람도 사실 이준석한테 붙어가지고 김건희 관련해서 이렇게 비밀을 깔려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김영선도 붙잡아 놓을 필요가 있고 그 김영선과 명태균 입을 맞춰 놓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강혜경 씨가 계속 폭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혜경의 입을 틀어막고 강혜경의 평로가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명태균과 김영선의 입이 맞아야 됩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이 두 사람 한 군데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어를 먹이든지 육회를 먹이든지 해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둘이를 다 가둬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도 같이 청구를 한 겁니다. 굳이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뺀 이유도 거기 있죠. 제가 볼 때 검찰이 진짜 수사를 의지가 있었다면 강혜경까지 같이 잡아 영장 청구를 했겠지. 근데 강혜경은 굳이 빼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강혜경은 지금 다 시켜놓고 명태균과 김영선의 입을 맞춰놔가지고 앞으로 강혜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선하고 명태균을 입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 한 군데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을 같이 묶어서 영장 청구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장용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니?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애시당초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할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수사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수사하기는 글렀습니다. 이미 명태균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 다 버렸다며.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은 별게 없다며. 별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별게 없는 게 되겠죠. 지워버릴 수도 있어. 이미 상황은 증거인멸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하기는 글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검찰이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언제입니까? 8월 말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2달 반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검찰이 수수방관했습니다. 최초 보도로부터 무려 석 달이 지났어요. 이미 없앨 것은 없앴고요. 맞출 거는 다 맞춰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명태균하고 김영선만 맞추면 되는 건 거죠. 이미 수사하기는 텄어요. 이미 텄어. 검찰은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증거 다 없애라고. 그러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증거 자체가 없고 증거가 있더라도 없다라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검찰로서는 우리 수사 열심히 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 라고 이제 연막을 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검찰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뭔가 분위기 조성을 좀 해줘야겠죠.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 조성한다.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조성이 될까? 두 가지가 있으면 조성이 됩니다.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척 일단 해야겠지.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에 저항하는 척 어그로를 끌 공공의 적, 빌런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열심히 하는 척하고 옆에서 괜히 소란을 피우는 빌런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누군가가 막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데 막 검찰이 수사한다면서 난리를 떠는 시끄럽게 떠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수사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그 당시에 최순실이가 특검에 붙잡혀가면서
기자들한테 소리를 꽥 질렀던 거 있었죠. 이 특검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던 기억나죠? 사실 그때도요. 국정농단 그 특검이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거나 세게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 다른 특검보다는 열심히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미 그 당시에 뭐 언론에서 거의 다 수사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뭐 추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었대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그렇게 오버하고 설침으로 인해서 특검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죠. 예. 수사하는 척하는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연극에 제대로 이렇게 뭐 보조를 맞춰준 겁니다.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준 거죠. 빌런이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딱 검찰한테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수사하는 척하는 연극, 그리고 거기에 색깔을 보태줄 어그로를 끌 빌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있죠. 누구? 이 두 사람입니다. 현재 어그로 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 이 김소연 변호사죠. 김소연 변호사 엊그저께 그 명태균 출석할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방청객인가요? 시민들하고 그 말 입씨름 싸움하잖아. 싸웠잖아. 그죠? 조용히 해! 이러면서 꽥 소리 질렀던 거 맞시죠? 예. 상당히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꽤 많이 보도가 됐고요. 댓글이나 뭐 SNS, 뭐 카페, 인터넷 카페에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제대로 어그로 끌었죠. 그리고 수사하는 척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유미 검사장이 하고 있죠. 보조가 딱 맞네. 정유미는 하는 척, 얘는 어그로. 그래서 사건을 아주 그럴싸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의 변호인이 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딱딱 맞아 떨어져 간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요. 앞으로 창원지검에서 수사 성과를 제대로 안 내놔도요. 김소연 변호사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어버리면 모든 관심은 다 거기로 갈걸요. 오늘도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랑 뭐 1대1 맞짱 토론한다고 다 거기 집중돼 있대. 왜? 어그로 제대로 끌어주는 거예요. 창원지검의 수사는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다들 관심도 별로 없어 이제. 관심은 어디 가 있다? 김소연하고 노영희 맞짱 뜨는 거 여기 가 있잖아.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딱 맞춰진 음모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쇼를 시작했다. 명태균을 수사하는 척 쇼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쇼의 뒤에는 윤석열이 명태균을 회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쇼를 그 연막을 좀 더 윤석열과 김건희 그 용산이 명태균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설득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어그로를 끌어줄 누군가 필요한데 그거를 김소연이 끌어주고 있는 거죠. 연막은 정유미가 연막을 뿌려주는 거고요. 예, 지금 딱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작전이 시작됐다.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